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흥에서 여수 연안에 걸쳐 적조 예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LH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삶의 터전을 내줄 수 없다는 원주민과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인근 상인과의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 산사태와 관련해 주민들은 산사태 발생 전부터 일대 집안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조사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민들의 귀농 귀여 사례가 줄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가 다양한 경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휴가차 여수를 방문한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여수 시민의 일가족 6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근해업 출항 전 검사에서 선원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전남에서는 해외 입국 4명을 포함해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나주와 해남 등에서 모두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전남 지역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 50.3%며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은 접종률 60%를 넘겼습니다. 전남에서는 1, 2분기 접종을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과 보건의료시설 관계자 등 도민 75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전남 도내는 3분기까지 도민 150만 명 접종, 접종률 81%를 목표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시작된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둘러싼 LH와 주민들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주민 공청회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나 싶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면서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섭씨 33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운 날씨. 살인적인 한낮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천막 아래 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택지 개발 사업을 반대하며 매일 순번대로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마을 노인들입니다. 개발 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집은 약 125호. 이 중 절반인 60여 호는 70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들입니다. LH 측은 집을 허무는 대신 보상으로 택지를 주겠다고 했지만 노인들은 빈곤층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발이 된다면 세입자로 전락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보상 받은 금액으로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지하 자리에서 죽는아 있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거주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인근 중촌마을은 다른 이유로 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흥지구 개발 사업은 만흥동 일대 40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2,758세대와 단독주택 174호, 상업지구를 짓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중촌마을 앞에는 2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마을 저희들이 그 조망권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마을 앞에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거지. 공사를 할 수 없게끔 저지를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점점 낡아가는 마을을 발전시킬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아닌 LH가 하는 사업인 만큼 적절한 보상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고칠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렇게 묶여 가지고 뭐가 주택에 또한 그 정화시설 자체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 좋은 해수욕장이 이래가지고 있다는 건 안 되지 않아요. 개발 사업을 놓고 동상이몽이 계속되는 상황. 여수시와 LH는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는 대로 공청회를 열고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늘 정오를 기해 고흥 지죽도에서 여수 돌산도 동쪽 해안까지 적조 예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적조 예비주의보는 적조생물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당 10개체 이상일 때, 주의보는 100개체 이상일 때, 적조 경보는 1000개체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적조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매일 예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기동 대응반을 운영해 방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에 2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남해안 일대 가두리 양식 어가에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고수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소 공급기와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 장비 구입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여수와 완도의 양식 어가에서 우럭과 넙치 15만 6천 마리가 폐사해 모두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양 산사태 관련 보도 어제에 이어 연속 보도해드립니다. 주민들은 산사태 발생 전부터 일대 집안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집안을 조사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는데요. 단지 건축물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집안 조사가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인근 공사로 산사태가 우려된다며 사고 전부터 대책을 요구해온 탄치마을 주민들. 요구 중 하나는 일대 집안과 경사면이 실제로 안전한지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양시는 해당 공사 현장은 집안을 조사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답변으로만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민간 조사를 통해 일대 집안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 주민은 당시 집안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산사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서에다가 지질검사서를 해둬라. 100% 바뀌죠. 내가 진정했을 때만 해도 이런 대형사고는 안 났어요. 해당 현장이 집안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건 공사 중인 건축물이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 분류됐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현장은 산봉우리를 깎는 대규모 토목 공사로 다져진 부지인데다가 비탈 아래에는 민가까지 있는 상황. 그런데도 이를 고려치 않고 건축물의 면적만을 잣대로 집안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산지의 경우 집안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안전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건물이 있는 땅도 있지만은 그 마당도 있잖아요. 그 마당에는 아무런 땅을 깊이 파도 거기 훼손시켜도 그거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안 하냐고요. 그거가 제가 보기에 좀 이해가 안 가요.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대처했더라면 소중한 인명을 지킬 수도 있었던 광양 산사태 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사태 피해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속에 농어촌에서 인생 2막을 꿈꾸는 도시민이 크게 줄었습니다. 도시민이 귀농과 귀어, 귀촌을 포기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남편과 함께 광주에서 완도 보길도로 귀여한 김희정 씨. 4명의 딸 중 막내가 특히 애틋합니다. 병원이 아닌 하늘 위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갑작스러운 산통에 닥터 헬기를 타고 육지로 이송되던 중 헬기 안에서 출산했던 딸이 17개월. 다시 생각해도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그냥 길에서 나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근데 참고 참았어요. 이게 옆에서 힘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고 있는데 애기는 계속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참고 참다가 하늘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 좀 더 마음이 좀 놓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낳게 된 거예요.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일터도 있는 섬 생활이지만 자녀들이 아플 때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대신 의원과 보건소에 기대야 하고 육지 병원 진료는 하루가 꼬박 소요됩니다. 이제 아이들을 미래를 생각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 많아서 이제 도시로 가야 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민이 농촌 하면 떠올리는 부정적인 모습 첫 번째는 미흡한 보건의료가 꼽힙니다.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을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 역시 의료 환경의 불편함이었습니다. 2019년까지 낮은 소득, 농업에 대한 두려움이 귀농 귀촌의 걸림돌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 의료 환경이 최대 걸림돌이 됐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의료 혜택을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대한민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둘 거냐. 수도권에서는 인구 과밀의 해법으로, 그리고 소멸을 걱정하는 농어촌에서는 인구 유입의 열쇠로 꼽히고 있는 귀농 귀촌 귀여.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도시민 70%가 은퇴 후 귀농 귀촌을 꿈꿨지만 지난해에는 4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난 주말 탱크롤이 용접 작업을 하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던 작업자 2명 중 1명이 11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작업자는 사고 직후 부산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새벽 5시쯤 상태가 악화돼 끝내 숨졌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와 유가족은 사업주가 작업 전 사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탱크 내부에 인화물질이 남아 폭발이 났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망마 경기장 1층에서 여순사건 유족회 임원과 시민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 피해 신고와 접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여수유족회 사무실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현판식 이후 특별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유족회와 함께 지역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밖에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TF팀을 구성하고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법 제정 이후의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는데요. 발포 명령자 규명과 가해자들의 사죄 등 진상규명 관련해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실질적인 당사자의 건강 악화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 재판 첫 출석을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수척해진 모습인 전두환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손을 흔드는 뜻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재판에 첫 출석한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도 많이 수척해졌고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해도 많이 노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과정에서도 전두환은 느리게 대답하거나 부인 이순자 씨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등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전두환의 최측근들 역시 10여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두환이 최근에는 식욕이 저하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5월 유족과 5월 단체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유족들은 전두환이 진실된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께 정말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전두환이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광주 시민과 우리 5월 단체들이 용서를 못할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전두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상황. 5월 단체도 발포 명령자 등 5.18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두환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면 진실을 밝히기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저지른 많은 그 행태 내용조차도 죽어버리면 일단 더 덮어버릴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재판 도중에도 골프를 치고 12.12 쿠데타를 기념하는 오찬을 즐겼던 전두환. 불과 8개월 만에 수척해진 노인으로 세상에 나타나면서 사죄와 진실 규명이 시급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데도 현 정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한 것은 촛불 정신을 외면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현재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 등 다른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6일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노동단체가 평등하게 쉴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체공휴일법이 처음 적용되는 오는 15일 공휴일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60만 명은 제외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대체공휴일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11월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타 지역 거주자가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936헥타르에 대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무허가 농막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